안녕하세요. 그제까지, 아니지. 네 번째 시간, 이번 다섯 번째죠. 저번 네 번째 시간까지 스케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최소한의 기능들, 그리고 스케치업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정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스케치업의 일부, 정말 작은 부분만 설명을 드린 거고, 저기 쓴 것처럼 컴포넌트라든가 몇몇 그런 것들은 빼먹었어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 설명하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레퍼런스가 많으니까 스케치업의 장점이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고, 서적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그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다만 어느 정도 익힐 수 있도록 하세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법이 현장에 현장 관리인을 둬야만 착공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현장 관리인이 뭐고, 그런 건 검색만 조금 해봐도 알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현장 관리인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된 그런, 약간 현장 관리인 자격을 득하기 위해선 건설 관련된 그런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검색해 보시면, 잠깐 찾아볼까요? 아니, 굳이 도장 기능사, 거푸집 기능사, 도배 기능사, 그 다음에 방수 기능사, 많아요. 되게 종류도 많고, 그런 것 중에서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현장 관리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18년인가? 2018년 아마 작년부터 도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착공을 했거든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아니구나. 그렇죠. 착공은 작년 11월쯤에 했고요. 2018년 11월쯤에 했네요. 좀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현장 관리인을 고용하는 건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해도 돼요. 왜냐면 저희 집은 제가 현장 관리인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조례에 따라서 지역마다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조례라는 게 하도 지역마다 2연령, 비연령 해가지고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은 고용이 되는데, 사실 이게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제도거든요. 도배 기능사가 건축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현장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반적인 걸 다 아는 사람을
중에 모르겠는데 일부 그 건설 관련된 일부의 것만 아는 사람이 그걸 그 사람이 모든 공정을 어쨌든 감독을 한다는 게 물론 감리라는 제도가 따로 있지만 그거는 몇 평 이상만 둬야 되는 제도고 일반 소규모 주택에서는 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현장 관리인이라고 뒀는데 되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래서 그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이 빌려주기도 해요. 이름만 올리게. 근데 직접 집을 지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뭐 3개월, 보통 3개월 짓거든요 집을. 2달 반에서 3달 정도면 집이 완공이 돼요. 근데 직접 직영이나 뭐 직영인 경우도 그 정도면 끝나고 대부분 스스로 집을 짓는다는 거는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저희 아내 둘이서만 지었거든요. 뭐 가끔 가끔 형이 뭐 도와주러 오긴 했는데 그건 한두 번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요 시간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개월, 20개월 좀 더 걸렸어요. 21개월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애매한 거예요. 사람 고용하는 게 보통 3개월 단위로 제가 알기로는 비용을 주고 면허를 빌리거든요. 그 사람 이름을 등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걸 뭐 분기마다 3개월마다 갱신해서 추가 비용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올리면 끝인지 막 이런 것들도 피곤하고, 그래서 직접 라이센스를 따자. 왜냐면 뭐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몇몇 그런 것들은 라이센스 획득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루 배우거든요. 하루. 뭐 도장 기능사나 다른 건 안 해봤어요. 도장 기능사나 방수 기능사 같은 경우는 하루 코스예요. 교육이. 하루 받아서 딸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면 뭐 불문가지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그래서 차라리 라이센스 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리서치를 해봤죠.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도장 기능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할 때 그런 부수로 구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3시간 동안에 어떤 무슨 몇 절지였지? 기억도 안 나는데 거기다가 이제 구성이란 걸 해서 도안을 뜨고 뭐 하여튼 컬러링을 해요. 근데 지금 시험 보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시간도 많이 주고 더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몇 년을 그걸 했고 그 입시로 시험을 봤으니까, 전공 시험을. 그러더니 그러니까 미대 나온 사람한테는 정말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전공한 사람한테. 그래서 이걸 하자. 가지고 굳이 학원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가지고 인터넷이나, 그러니까 유튜브는 아니고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서, 블로그 검색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가지고 요렇게 시험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몇 회 이제 그 분기마다 시험 신청을 해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시험 등록을 하려고 이제 인력공단인가 거기 뭐 시험 보는 게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세요. 이건 제 경험을 설명해드리는 그런 영상이고, 조금만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거기 시험 보는 데가 큐넷이에요. 큐넷을 통해서 원서 접수를 받아요. 잠깐 끊어야겠다. 좀, 큐넷이에요, 큐넷. 큐넷이라는 곳을 들어가면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선착순이에요. 정해진 공간이 한정되다 보니 전국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전국에서 보는데, 각각의 그 시험 보는 장소가, 시험 장소가 전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도 있고, 뭐, 경기도 있고, 경상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선착순이에요. 근데, 그, 시험 보는 사람은 수도권 쪽이 제일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쪽은 거의 뭐, 제가 큐넷 그날 접수하는 날짜에 들어갔는데도 조금 한두 시간 늦게 들어갔나? 근데도 거의 다 10,000원이에요. 접수를 더 이상 안 받는 거죠. 선착순인데 다 꽉 차버린 거야, 정원이 벌써. 근데 남은 데가, 뭐, 경상북도, 전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접수는 했죠. 접수는 했는데, 너무 멀잖아요. 시험 보러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게 몇 시간을,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 일단 신청은 해놨고, 그래가지고, 다른 종목의 시험장이 남은 데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방수기능사라는, 그땐 몰랐죠. 방수기능사라는 그런 시험도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수기능사 보니까, 그 시험 종목을 보고, 시험장을 보니까, 인천이 있는 거예요. 아직 시험 볼 수 있게 아직까지 사람이 인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정원수가. 그래가지고 잽싸게 인천을 했죠. 뭔지도 모르는 채 시험 종목이, 그러니까 어떤 걸 시험을 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 방송기능상 뭐 그런 거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보자. 예, 그래가지고 인천 시험장이 남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접수를 했죠. 오케이. 접수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거예요. 방수기능사 시험이 뭐지? 이걸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할만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도장기능사 같은 경우 제가 물감이랑 무슨 신물나게 만졌단 말이에요. 겁나게 만져봐가지고 자신 있었는데 이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나 뭐 리서치를 했는데, 유튜브에도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유튜브에 거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한 2, 3년 전이죠. 거의 관련된 자료가 없더라고요. 유튜브에는 없고, 블로그에는 좀 있었는데, 블로그에 단편적인 것들이고, 이거는 뭐 시험 학원을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가지고 그 검색을 좀 해봤더니 그거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그러니까 학원 접수를 하러 갔었는데 얼마였냐면 비용이 하루 정도 과정이었고, 비용이 32만원, 그 당시에. 이건 뭐 지금도 큰 차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실습 자료랑 그런 것도 다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32만원이었어요. 가지고 하루 과정인데, 그러니까 오전에 이론, 오후에 실기. 그런데 이론이랄 게 별로 없어요. 이론이라는 건 별로 없고 실기가 위주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령 뭐 10명이 정원이다 그러면 5명이, 그러니까 5명 A, B조로 나눠서 A조가 실습을 해요. 그러면 이제 B조가 참관을 하는 거죠. A조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가 되면은, 그러니까 오후가 아니라 그걸 두 번을 하는 거예요. A조가 먼저 하고 B조는 참관하고, 그리고 A조가 끝나면 B조가 하고 A조가 참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습 복습 혹은 그거를 서로 간에 예습 복습이 되는 거죠. 각각의 조가. 그래서 시험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 과정 자체는. 다만 2시간 반 정도 그게 시간이 2시간 40분이에요. 그 시험 보는 시간이 2시간 40분인데 거의 그 2시간 40분을 풀로 이용해야 돼요. 시간적으로는 되게 여유가 많진 않아요. 물론 한 20분 정도 타이트하게 하면 20분 정도 여유가 남긴 하는데 그 2시간 동안 계속 쪼그리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육체적으로 좀 되게 처음에 힘들었어요. 2시간 동안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처음에 실습한 날은 물론 제가 평상시에 운동을 거의 안 해서 그랬겠지만 직장생활 계속 그냥 책상에서만 앉아있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육통이 한 일주일은 갔던 것 같아요. 다리가 통증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습을 하루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본인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다른 또 실습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가서 참관할 수가 있어요. 학원 쪽에서 그 정도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주말에 시간 내서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러 한 번 갔었어요. 그러니까 총 한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한 날 제가 한 번 실습하고 그리고 그날 다른 분이 하는 거 한 번 보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분들 하는 거 2번을 더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한 번 실습하고 3번 견학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갔고 제가 작업한 것들이나 중간중간에 그런 것도 사진 촬영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리마인드를 했어요. 리마인드 했고 그리고 또 그때도 이게 방송기능사 시험을 치러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리서치를 해서 보게 되겠지만 그 150에 180짜리 이런 판자대기를 쳐요. 그리고 거기다가 파이프를 하나 박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실제로 설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바닥에 그러니까 화장실 바닥이 있는 거고 화장실 바닥 배수구가 있는 화장실 바닥이란 그런 설정하에 그걸 임의의 공간 설정을 하고 거기를 방수 작업을 하는 거예요. 펠트지를 방수 시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150에 180에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방수지를 잘라 붙이면서 연습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생각보다 커요. 사이즈가 180에 150이면 그리고 펠트지도 사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도 스케치업으로 똑같이 모델링을 했어요. 그게 구조물이 공단 가면은 사이즈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큐넷 가시면 시험 요강이 있어요. 높이 얼마, 길이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그 스펙이 나와 있어요. 시험번호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스케치업으로 똑같이 모델링을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하고 또 스케치업으로 플랜으로 그려서 붙이는 작업을 했어요. 순서대로. 그래도 그걸로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시간 재가면서. 물론 이거를 뭐 시간 재면서 붙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인드를 한 거죠. 뭐까지는 몇 분, 뭐까지는 몇 분, 뭐는 몇 분 해가지고 총 시간을 나눠서 그 마인드 트레이닝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의외로 많이 떨어져요. 시험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떨어진 이유 중에 빵꾸가 나면 안 돼요. 이게 토치로 아스팔트지를 붙일 때 토치로 가열을 하는데 까다 잘못하면 빵꾸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로 떨어지고 순서가 방수가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방수잖아요. 그러려면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겹침의 순서, 모서리 작업할 때 그런 것들. 근데 이걸 시간이 없어 빨리 하다 보니까 순서를 앞뒤가 바뀌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오작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감점 기준이 있단 말이죠. 무조건 뭐 그게 아니라 다만 빵꾸가 난다거나 순서가 틀린다거나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아웃이에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예전에 했던 거 기억을 몇 가지 써놓긴 했었지만 그 기억을 토대로 설명을 드린 거여서 확실히 뭐 100%는 아니고 또 이게 변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만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제가 나중에 그린 도면을 한번 저걸로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준비물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퓨넷에 그 방수기능사 시험이 공고가 되면 준비물이 다 나와요. 그래서 준비물 챙겨 가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인드 트레이닝 많이 해서 준비를 해 가시면, 준비를 하시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손목시계 그리고 무릎 보호대를 챙겨갔어요. 무릎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손목시계는 이제 시계 계속, 물론 시험장에 시계 있어요. 벽에 앞에 붙어 있는데 하다 보면 그거 안 보게 돼요. 그리고 헷갈리죠. 아무래도 시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타이머 손목시계를 차고 갔어요. 핸드폰은 다 반납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리고 시험 끝나면 돌려줘요. 핸드폰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핸드폰 볼까봐 그러나? 뭐 어쨌든. 그래서 손목시계 있으면 편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게 들어가면, 시험장 가면, 근데 그때 왜 인천 시험장이 정원이 많이 있었냐면 다른 데는 없었거든요. 인천 시험장만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 서울하고 가까운데 왜 여기만 이렇게 정원이 남아있는 거지? 시험 볼 수 있는? 나중에 알았는데, 여기가 시험장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당시만 해도, 그때가 2회째인가 3회째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신설장소에서. 지금은 6회 됐겠죠? 그래서 새로 생기다 보니 규정이 되게 엄격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여긴 좀 규정이, 감독관들이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하니 웬만하면은 안성으로 가라. 안성이 가장 오래됐대요. 뭐 오래된 것까지는 모르는데 거기 감독관들이 되게 좀 유도리가 있다고 했다나? 좀 잘 봐준대요. 그래서 다 글로 몰린대요. 그래서 인천 쪽이 자리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탈락자가 많은 거죠. 인천 시험장이. 안성이나 이런 데는 합격률이 높고 인천은 합격률이 되게 저조했던 거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담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요. 그 당일날 준비물 챙겨가지고 시험 보러 가면, 저는 차 세워놓고 시험장 안에다가 차 세워놓고 이렇게 시험 시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9시부터 시험이다 그럼 한 8시쯤에 도착해서 그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